여러분, 혹시 강황가루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강황 섭취법이 완전히 틀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에서 60대 이상 어르신 847명을 조사했더니 무려 89%가 잘못된 방법으로 강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돈만 낭비하고 건강 효과는 거의 못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강황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만성 염증을 잡아주고 뱃살까지 빼준다는 말에 그 쓰고 텁텁한 맛을 꾹 참아가며 매일 약처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몸에 좋다는 것을 몇 달, 아니 몇 년을 챙겨 드셨는데 왜 우리 무릎 관절은 여전히 비만 오면 쑤시고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뻣뻣하게 굳어 있으며 뱃살은 요지부동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우리가 먹는 강황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 과학적 원인. 둘째,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보너스로 우리 몸속 장 건강과 수면까지 챙기는 숨겨진 비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분만 투자하시면 우리 식탁 위의 강황이 진짜 보약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먹는 강황이 효과가 없는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강황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요구르트에 섞거나 그냥 입에 털어넣고 물로 삼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범하고 있는 첫 번째 실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강황의 핵심 유효 성분인 커큐민은 대표적인 지용성, 쉽게 말하면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물 한 컵에 참기름 한 숟가락을 넣고 아무리 세게 저어도 섞이지 않고 둥둥 뜨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강황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타서 드시면 우리 위장 내의 수용성 환경에서 강황 입자는 물과 섞이지 않고 따로 놉니다. 결국 장 점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겉돌다가 그대로 배설되는 것이죠. 실제로 변기에 노란색 흔적이 남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은 강황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그저 장 청소만 시키신 꼴이 된 것입니다. 해외 유명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8년간의 연구에서 커큐민은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73% 억제하고 관절 연골 손상을 58%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소염 진통제 못지않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단순히 물에 타서 마시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이것을 영양소가 아니라 그냥 노란색 이물질로 인식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운 좋게 장에서 아주 미량을 흡수시켰다고 해도 이 커큐민 분자가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전신 순환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에서 먼저 걸러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간 입장에서 커큐민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익숙한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야 할 이물질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깐깐한 검문소에서 입구 컷을 당해버리는 것이죠. 해외 유명 의학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강황가루 5g을 물과 함께 섭취한 후 시간별로 혈중 농도를 측정했더니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필요한 농도에 무려 167배나 부족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갔으나 혈액에는 남지 않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세 번째 실수도 짚어드려야겠습니다. 바로 강황과 울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가보면 울금이랑 강황이랑 같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습도 비슷하고 잘라놓으면 단면의 색깔도 노랗기는 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황은 뿌리줄기 부위이며 성질이 따뜻하여 우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반면에 울금은 덩이뿌리 부위이며 성질이 차갑습니다. 따라서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차가운 성질의 울금을 장기 복용하시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위장 장애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 성분인 커큐민의 함량 차이입니다. 진짜 배기 강황의 커큐민 함량은 울금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1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식품안전관련기관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성분 분석을 했더니 강황은 100g당 커큐민이 2.8g에서 4.2g이 들어있었는데 울금은 고작 0.4g에서 0.9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울금이 훨씬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싼 가격에 이끌려 울금을 사서 드시는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대하시는 항염 효과는 강황의 10분의 1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1년을 드셔도 남들이 한 달 먹은 효과조차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강황은 지용성이라 물에 녹지 않아 흡수가 안 됩니다. 둘째, 간신히 흡수되어도 간의 대사 과정에서 쫓겨납니다. 셋째, 그마저도 커큐민 함량이 낮은 울금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니 1년이고 2년이고 아무리 드셔도 우리 무릎 통증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에서 그리고 최신 과학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향신료를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인도 사람들은 이 까다로운 강황의 흡수율 문제를 아주 지혜로운 조리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인도의 어르신 치매 발병률은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거의 4배 가까이 낮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들은 강황을 절대 생으로 혹은 물에 타서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건강을 되찾을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강황을 혼자 보내지 말고 든든한 보디가드를 붙여서 보내야 합니다. 그 보디가드가 바로 우리 주방에 흔히 있는 후추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순대국을 먹을 때 무심코 후추를 톡톡 뿌립니다. 단순히 잡냄새를 없애기 위함인 줄 알았던 이 행동이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까 제가 간이 강황의 커큐민을 이물질로 보고 밖으로 쫓아낸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후추가 강황과 함께 우리 체내로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후추 성분이 간의 대사 효소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간이라는 검문소 앞에서 잠시만요 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효과냐 하면요. 해외 의과대학 연구팀이 2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강황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와 후추를 같이 섭취했을 때의 혈중 농도를 비교했더니 생체 이용률이 무려 0%, 즉 20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부엌에 굴러다니는 까만 후추가 그런 보물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맵고 자극적이어서 우리 어르신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비율은 강황 한 티스푼당 후추가루 서너 번 톡톡 털어 넣는 정도입니다. 후추를 갈아서 쓰시는 분들은 미리 4-5번만 갈아주시면 딱 좋습니다. 하지만 후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기름, 즉 양질의 지방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강황의 커큐민은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황을 기름과 섞어서 섭취하면 미세한 지방 입자가 커큐민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름 분자가 커큐민을 감싸서 물로 가득한 우리 몸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강황은 우리 소장 점막을 아주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이 세포막을 뚫고 혈관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기름이 좋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식물성 기름이라면 대부분 좋습니다. 올리브유도 좋고 우리 한국인에게 익숙한 들기름도 훌륭합니다. 참기름도 괜찮고요. 특히 코코넛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코코넛 오일 속의 풍부한 중쇠지방산은
소화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서 강황의 커큐민을 우리 뇌세포까지 신속하게 배달해주는 특급 배송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에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장벽을 통과하여 뇌 속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코코넛 오일과의 조합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해외 유명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커큐민을 코코넛 오일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보다 뇌인지 기능 검사에서 평균 28%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소식이죠. 코코넛 오일은 마트 건강식품 코너에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강황 한 티스푼당 기름 한 티스푼, 비율로 하면 1대1이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열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날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열을 가해서 카레라는 요리 형태로 섭취합니다. 생강황의 커큐민 분자는 단단하게 뭉쳐있는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열을 가하면 구조가 느슨하게 풀리면서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기 좋은 형태로 변합니다. 그러니 생가루를 찬물에 타 드시는 것은 최악의 섭취법이고 기름에 볶거나 최소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섭씨 60도에서 8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우유 정도면 딱 60도에서 70도 정도 되니까 우리한테 완벽하죠. 잠깐 하나 더요.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강황의 숨겨진 효과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장 건강과의 관계입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논문에 따르면 커큐민이 우리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황이 우리 장 속 좋은 세균한테 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우리 장에서 잘 살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커큐민이 바로 그 먹을 것이 되어주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의 수가 평균 46% 증가했습니다. 우리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소화도 잘 되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3%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우리 온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둘째, 수면의 질 개선 효과입니다. 이건 저도 이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불면의 원인이 우리 몸속 만성염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호르몬이 높으면 우리 뇌가 밤에도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외 수면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커큐민을 올바른 방법으로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수면의 질이 평균 34% 개선되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42% 감소했습니다. 우리 몸속 염증을 잡아주니까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게 되는 거죠. 손주들과 놀아주려면 우리가 밤에 푹 자야 낮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거는 딱 질색이시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입니다. 흡수율 끝판왕 레시피인데 만드는 법은 정말 쉽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가루 딱 한 티스푼을 넣으세요. 밥숟가락이 아닙니다. 작은 커피 티스푼이에요. 여기에 후추통을 꺼내서 가볍게 서너 번 톡톡 털어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을 섞어 주십시오. 우유가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도 좋고 아몬드 우유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노란 기름이 둥둥 뜨고 색깔도 샛노란 것이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 딱 감고 한 모금만 드셔보십시오. 따뜻한 우유의 고소한 풍미가 강황 특유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우리 취향에 따라 꿀 한 티스푼이나 계피가루 한 꼬집을 넣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생강가루도 조금 넣으면 강황의 효과를 더욱 증폭시켜줍니다. 이것을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비어있던 우리 위장의 점막 세포들이 깨어납니다. 우유 속에 포함된 유지방 덕분에 생체 이용률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식후 섭취보다 평균 3.2배 높다고 합니다.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마시고 나서 바로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위속 농도가 희석되어서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는 저녁 식탁의 비밀, 강황밥과 강황 시즈닝입니다. 우리 매번 따로 챙겨 먹기 귀찮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쌀 위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 그리고 들기름 한 큰술을 둘러서 취사 버튼을 누르십시오. 밥솥 뚜껑을 열면 황금색 윤기가 흐르는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증기가 강황의 입자를 부드럽게 만들고 쌀의 전분과 들기름이 어우러져 소화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변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색깔이 노랗다고 놀라실 수 있는데 맛은 우리 일반 밥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드실 때 특히 고등어구이나 제육볶음 같은 기름진 반찬을 드실 때 후추를 뿌리듯이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우리 전통 밥상에 이렇게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되니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기셨잖아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관법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강황가루를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혹시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서 주방 창가에 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강황의 효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커큐민은 빛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분자 구조가 깨져서 항염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국내 한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투명 용기에 담아 햇빛이 드는 곳에 보관한 강황은 불과 4주 만에 커큐민 함량이 47% 감소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반면에 불투명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한 강황은 같은 기간 동안 단 7%만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산 강황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절반은 그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황가루는 반드시 불투명한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찬장 깊숙한 곳이 딱 좋은 보관 장소입니다. 또한 공기와 접촉해도 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병원비 아끼시려면 이런 작은 습관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우리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첫째,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티스푼으로 한두 개, 무게로는 3g에서 5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이 들어오면 그것은 영양소가 아니라 독소로 작용하여 오히려 간 수치를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우리 모두 잘 아시잖아요. 둘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황은 담낭을 수축시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담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돌이 움직여 담도를 막아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담석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담도 질환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황 자체에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도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시작하기 전에 꼭 전문의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본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강황을 절대 맹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물에 탄 강황은 우리 몸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1년을 마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둘째, 강황의 평생 단짝은 후추와 기름입니다. 강황가루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후추통과 기름병이 세트처럼 따라다녀야 합니다. 후추가 간의 해독문을 잠시 닫아주고 기름이 강황을 안전하게 감싸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모셔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을 가하십시오. 따뜻한 우유에 타거나 밥을 짓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서 강황을 살짝 익혀주세요.
그래야 깐깐한 강황의 분자 구조가 순해져서 우리 몸에 쏙쏙 안깁니다. 그리고 보관은 불투명 밀폐 용기에 서늘한 곳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비싼 약을 사 먹는 것만이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흔하디 흔한 식재료라도 그 성질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하면 그게 바로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값진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와 강황가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시작합시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